안녕하세요. 오감만족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11월 5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자, 오늘 아침 코스피 시장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시장을 저성장 시기라고 보는 눈치들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봐야 할까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김재윤 전문가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봐야 할지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이슈 먼저 좀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어떤 일단 이슈입니까? 어제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은 어제도 올랐어요. 네. 예. 사상 최고였죠. 그리고 지금 선물도 오르고 있고, 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왜 있다고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내 증시는 완전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도 힘들어. 네. 따라갈 때 좀 따라가주면 좋은데. 근데 네, 그거는 조금...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네. 미국 증시가 호황일 때 전 세계 증시 다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경제만 좋고 다른 유럽이나 아시아 네. 쪽 국가들은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미국은 고점을 찍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아시아나 이런 신개발국들은 이제 저점에서 회복하는 국면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 증시가 언젠가는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예, 무조건 계속 더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이 조정에 나왔을 때 과연 우리나라라든가 이런 개발도상국 이런 다른 나라들의 증시는 과연 어떨까? 어떤 흐름을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네네. 네, 같이 폭락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미국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는 거고 우리는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도 돼.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빠지게 되면은 일단은 같이 빠질 거라고 봐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좀 조정이 장기화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 본연의 모멘텀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시장의 체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네. 예,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상승한 게 맞고요. 네. 지금 바닥에서 상승한 거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주가 수준이 거의 4, 5년 전 수준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평가 받기 위해서는 미국 조정 한번 겪고 나와야 그래야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최근 환율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예,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1160원, 어제는 1150원대까지 갔었는데 네. 오늘 조금 소폭 상승 나오고 있긴 한데 당분간은 환율은 오르기 힘들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이슈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거는 뭐 아마 조만간 장소 정해가지고 시진핑이랑 트럼프 직접 만나서 조인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중간에 깨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을 지금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도 이제 슬슬 이제 조금 사그러들겠죠. 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네, 어제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실무 협상을 할 거다. 왜냐하면은 이 실무 협상이라는 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이다. 이런 얘기를 정부에서 얘기했어요. 네네. 근데 정부에서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얘기로 보여지고요. 네. 그 때문에 대북주들 오늘 잠깐 아침에 상승한 모습 보여줬지만 상승을 좀 반납하면서 아직까지는 좀 긴가민가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3분기 기업 실적들 미국은 한 70% 이상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나쁘게 나온 데는 별로 없고요. 네. 예,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온 데도 별로 없고, 예, 거의 다 그냥 평타 정도는 했다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4분기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증시도. 때문에 조금 이제 경계감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아베 총리랑 10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얘기를 그래서 좀 했다고 어떤 그러죠.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고 있지만 아무래도 대화 좀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좋은 싶어요. 흐름을 가져가지 네.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 바로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어제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만나자. 네. 예, 실무진 투입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한일 고위급 회담 이런 게 한번 잡힐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때문에 물론 국산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일본이 아무래도 소재 강국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국내 차질이 좀 있었어요.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계속 거래를 하면서 유지를 하되 네. 국산화 개발을 서두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보면 일본이랑 어느 정도 푸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경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일 간에 지금 경제적으로 협력을 안 해봤자 손해인 건 한일이에요. 오히려 다른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대만, 중국, 대만, 막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수혜를 보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거래는 아니지만 우리가 싸우는 동안 남들이 수혜를 보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그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된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뭔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잘 네네. 진행되려고 하고 있지. 한일 관계도 조금 풀리려고 하고 있지. 네,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요즘 최저점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도 잘 진행되고 있죠. 네. 하나의 리스크는 딱 하나예요. 어떤 미국 증시의 조정. 미국 증시가 너무 달렸기 때문에 네네. 무조건 상승할 수 있는 증시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최고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세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이거에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도 없어요. 무조건 조금은 영향을 받습니다. 네. 단기적인 충격이 분명히 올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충격이 이겨내면은 한국 증시 본연의 모멘텀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으니까 네. 일단은 단기적인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겁나지 마시고요. 그래도 조금의 조정 나오면 버티시다 보면은 분명히 올라가는 장은 맞아요. 네. 근데 미국 증시의 등락이 한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버텨야 한다는 점, 그건 좀 염두에 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이슈들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시장에서 이제 어떤 테마와 종목들을 좀 봐야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김재훈 전문가가 대북주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사실 이제 어제 장외 거래 시간에 대북주 흐름이 주목을 받으면서 눈길을 끌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좀 대북주를 담아보자 이런 의미로 가지고 오신 걸까요? 어제 좋은 얘기가 나왔고요. 네. 제가 오늘 대북주가 많이 올랐으면은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 늦었잖아. 그쵸. 근데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주는 소폭 상승에 그쳤어요. 네. 오히려 음봉이 나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침가가 거의 최고가가 되면서 아침에 반짝 상승한 게 다 반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이 오히려 좋아 보여요. 오히려. 예, 왜냐면은 오늘 많이 올랐으면은 기대감이 완전 접어들면서 올릴 만큼 올랐네. 들어갈 기회를 안 주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멘텀이 살아 있는데도 지금 대국제 빠지는 모습 보이면은 네. 지금은 뭔가 아직까지 무르익을 시기가 아니라 올라갈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아침에도 모두 다 얘기했어요. 오늘 대국주다. 오늘 대국주다. 그쵸.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은 대국주는 오늘 반짝 하고 내려갔잖아요. 소폭 상승한 예. 채로.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에 관련해가지고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정부에서 제가 한번 뉴스를 찾아볼게요. 네. 네. 정상회담이라 그러는데 실무회담으로 바뀌었어요. 네. 북미 실무회담을 예, 보이시죠? 검색을 해보면요. 기사가 나옵니다. 자, 11월 북미 실무회담이 진행될 예정이고 12월 정상회담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김의원 위원장이 연내에 방중할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원래 북미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는 중국 한번 꼭 갔다 오더라고. 그쵸. 예, 중국의 의견도 물어보고 약간 그런 점은 좀 미국에서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런 거 좀 내비두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때문에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회담을 해야 되고요. 그쵸.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내년에 대선이 다시 있기 때문에 네. 재선이 있기 아무래도 때문에. 북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네, 그쵸.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 솔솔 피어나고 있는 반면에 관련주들은 생각보다는 좋은 흐름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타깃 굉장히 들어가기 좋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어떤 오늘 갖고 온 종목부터? 종목들은 네. 남북 관련주도 테마가 엄청 많잖아요. 많죠. 엄청 많죠. 예, 많죠. 네. 그 테마 중에서 하나씩 좋은 것이 갖고 왔어요. 네. 예.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살펴보면요. 오르비텍. 오르비텍부터 볼게요. 오르비텍은 원전 해체 관련주예요. 네. 네, 원전 해체 관련주. 그래서 아무래도 북미 협상이 나오게 되면은 네. 미국이 원하는 건 원전 해체잖아요. 그쵸. 원전이 아니라 원자력 무기 해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체를 바라게 되면은 원전 관련주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다시 테이블로 나왔다는 거는 원자력
무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놓을 이유가 있다. 네네. 예, 놓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한 3% 정도 오르고 하락으로 빠지긴 했는데 네네. 지금 충분히 들어가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르비텍은 지금 4,100원 이하에서 예, 무조건 들어가면요. 이건 무조건 갖고 계시면 무조건 돈 봅니다. 네. 지금 여기 갭이 있잖아요. 네, 있죠. 지금 갭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네. 거의 5, 6% 이상의 갭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현재 가격으로부터 이 갭을 채운다고 치면은 거의 몇 프로야? 15% 정도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 때문에 목표가를 한 4,500원 정도 두시고 네. 지금 충분히 들어가기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원전 해체 관련주, 방사능 설비 해체 관련주, 네. 오르비텍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한창. 한창 볼게요. 한창도 오늘 상승이 좀 크게, 한창이 대북 중에서 대장주에 가까워요. 그렇죠. 예, 금강산 관련주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5%까지 올랐는데 결국은 보합까지 왔습니다. 음. 그래서 한창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네. 이런 대북 관련 모멘텀은 이제 트럼프나 김정은 입에서 뭔가 나오기 시작하면 올라요. 예. 맞아요.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얘기해봤자 안 먹힙니다. 예. 왜냐면 정부는 실질적으로, 네. 한국 정부는 너무 북한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너무 친북성에 강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오히려 김정은의 입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얘기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오피셜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야간에 이거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트럼프 특성상 때문에 한창 네.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금강산 관련주. 네, 네. 금강산 관련주. 그리고 그 다음이 한국내화. 한국내화 볼게요. 내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벽돌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렇죠. 내화물이라 그래가지고 자원 재련이나 금속 재련할 때 그 초고온의 열을 견디기 위한 벽돌, 네. 광물 관련주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는 내화물 단지가 따로 있어요. 오. 예, 저쪽 함경북도인가 거기에 자원 재련 시설이 있는데 거기 기술이 모자라가지고 만약에 남북 경협이 시작되면은 네. 그럼 자원 개발에 대한 이슈 그런 걸로 한국내 같은 경우에는 10월 4일날 크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네네. 되게 뜬금없이. 음. 그렇게 되면 이런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충분히 이때 많이 물렸던 분들도 많겠지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내도 마찬가지로 오늘 3% 정도까지 올랐다가 거의 보합까지 왔죠. 그렇죠. 이 종목도 지금 4,900원 이하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에코마이스터. 에코마이스터 볼게요. 철도 관련주인데요. 네. 철도 관련주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 고민하셨어요? 너무 많잖아요, 종목 철도 관련주. 그렇죠. 사실은 많죠. 예. 그래서 에코마이스터를 갖고 온 이유는 그나마 거래량이 좀 있는 종목 중에서 네. 그래도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 예,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네. 16만 원 가까이 하고 그렇죠.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유통주식이 적기 때문에. 네. 대ITI 같은 경우는 대장주긴 하나 너무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요. 네네. 그래서 적당한 종목 에코마이스터. 에코마이스터. 음. 최근 바닥을 만들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에코마이스터도 오늘 6%까지 상승했었어요. 좀 많이 상승했었죠. 네, 그렇네요. 근데 결국 지금은 다시 플러스 1.1% 1% 정도. 네네. 근데 아직까지 충분히 매수 가능합니다. 저는 기회라고 보여져요, 에코마이스터. 네네. 5,370원 지금 현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래 위로 빠져봤자 1%예요. 차라리 내일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에코마이스터는 철도 관련주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철도가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환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이유는 남북 경협이 시작되고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서 어느 섹터가 먼저 올라갈지 몰라요. 네. 일단 대북 쪽가 먼저 다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테마별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북 뭐 철도주가 먼저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원주가 먼저 간다든지 네. 아니면 뭐 건축주가 먼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 차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데지 컴바인. 코데즈 컴바인도 네. 볼게요. 코데지 컴바인은 대표적인 의류회사. 네, 그렇죠. 요즘 속옷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너요, 그렇죠. 전에는 그 약간 히피스러운 옷, 예, 약간 집시 같은 옷 그런 걸로 옛날에 좀 잘 팔렸었는데 요즘 네. 아예 속옷으로 약간 전환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속옷 회사들이 약간 주식으로 좀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쌍방울이라든가 예, 이런 코데지 컴바인 네, 이런 회사들이 그렇죠. 예, 좀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네. 코데지 컴바인은 8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렇네요. 개성공단 관련주로 네, 분류돼 있어요. 개성공단 관련주입니다. 네, 개성공단 관련주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는데 뭐 신원이라든가 뭐 인디에프,
그리고 뭐 제용솔루텍 좋은 사람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JST나 이렇게 많은 종목이 있는데 저는 오늘 새롭게 한번 코데지 컴바인을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코데지 컴바인을 갖고 온 이유는 그간 상승의 강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다른 종목에서 좀 덜 빠졌어요. 네. 그리고 상승 타이밍이 다른 종목이랑 약간 틀립니다. 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 관련해가지고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네. 개성공단 관련주에서 상승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대북 섹터에 관해서 네.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북 섹터는 분명히 괜찮아 보여요. 앞으로도. 오늘 생각보다 좀 조용히 넘어가는 추세예요. 네네. 대북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을 주도할 것만 같았는데 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약간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시간차를 두고 다시 상승할 거라고 보여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올린 종목들이 못 오르긴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네. 오히려 우리에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 이제 저희가 대북주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중에 사조동화원 그 종목은 좀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조동화원은 대북주가 아닌데? 네, 사조동화원은 한번 봐주세요. 예, 사조동화원은 수산물 관련주예요. 수산물 관련주인데 수산물 관련주가 아니라 네네. 밀가루 제분 업계예요. 이쪽이 예. 이제 북한으로 넘어갈 때 네. 조금 대북주 흐름을 받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지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받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 밀가루 제분업계 옛날에 동화원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영남제분이라고 네네. 그 회사를 매각하면서 사조에 매각을 한 회사예요. 그래서 사조동화원. 그렇죠. 네. 그래서 밀가루 관련도 아마 식량 지원이 나오면 밀가루도 지원이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다른 대북주들에 비해서 힘이 좀 약한 모습이에요. 힘이 조금 근데 약간. 분명히 오르긴 하겠죠. 네네. 예, 근데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인수 때 이때거든요. 이때 M&A 될 때 외에는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차트 나오고 있네요. 예, 회사 자체는 좋은 회사긴 한데 네네. 뭐랄까 약간 포화 시장에서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 아무래도 근데 식량 지원이 있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겠죠. 식량지원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면 반드시 좀 흐름을 그렇죠. 가져갈 그래서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뭐 요구안에서 물려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보유하고 계실만 해요. 음. 근데 신규 투자를 한다면은 이런 종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은 앞서 말씀하신 그렇죠. 종목들. 보유하고 있다면 버텨도 되긴 하지만 네네. 만약에 대북주를 신규 투자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량 관련주 사조동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이 좋은 종목이 아니니까 예, 조금은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알고만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앞서 저희가 좀 종목을 많이 봤죠. 뭐 오르비텍, 한장, 한국내화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봤는데 이 중에서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또 어떤 걸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르비텍을 가장 좋게 보고 있어요. 오르비텍. 예. 원전 왜냐면은- 해체 관련주라고 하셨죠. 그렇죠. 아까. 네. 왜냐하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요 금방 회복이 나와요. 특성상. 회복이 금방 예. 나오는 종목. 이때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었는데 네. 바로 회복이 나왔고요. 음. 이때도 바로 회복이 나왔고요. 이때도 저점 찍은 이후 회복이 크게 나왔죠. 네. 그리고 대북 이슈 나올 때도 또 회복이 나왔고. 그렇네요. 근데 최근 회복이 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음. 근데 만약에 회복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회복이 나와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지금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음. 지금 구간으로 보면은 그래도 한 20%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네. 때문에 오르비텍 같은 경우가 가장 좀 현재로서는 제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는 오르비텍이 현재 매수 구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대북주 관련해서 다양한 종목들 살펴봤고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종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뉴욕 증시에 맞춰서 우리 증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 참 좋겠는데요. 오늘 아직 오후장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 마감할지 그 흐름들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